정민은 오랫동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다. 일과 삶에 바빠서 집에 돌아오면 고요한 시간이 그에게 제일 편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을 해왔다. 정민아, 혹시 반려견을 입양할 생각 있어? 친구는 오랫동안 길거리를 떠도는 노견을 입양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나이가 많고 불행히도 다른 보호소에서는 입양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리고 그 개는 이미 외로움과 긴 세월을 겪으며 지친 눈빛을 가진 채 살고 있었다. 정민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대답했다. 그런데 왜 그 개를? 혹시 너무 늙어서 힘든 거 아니야? 그러나 친구는 애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정말 순하고 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양을 해주지 않으면 안락사될 거야.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정민은 고민 끝에 결심했다. 어쩌면 나도 그 개에게 편안한 삶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민은 그 노견을 집으로 데려왔다. 이름은 하나로 지었다. 하나는 푸르고 부드러운 털을 가졌지만 나이 탓인지 몇 군데가 희끗희끗한 곳이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하나는 정민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위를 살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곧 정민이 제공한 따뜻한 이불에 몸을 파묻으며 편안히 자리를 잡았다. 정민은 하나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개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겠지. 내가 그에게 새로운 집을 주었다. 그렇게 정민은 하루하루 하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 정민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의 털 속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냥 상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정민은 하나의 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이게 뭐지? 그는 털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물체를 느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거나 외부에서 묻어온 물건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물체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부드럽게 손에 닿았고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정민은 그것을 천천히 꺼내 들었다. 그 물체는 작은 금속 조각처럼 보였지만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상처의 일부가 아니었다. 정민은 깜짝 놀라며 그 물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물체는 어느 정도의 힘을 받아야만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피부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그 조각에는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느낌이 감돌았다. 정민은 속으로 이 물체가 하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 속에 숨겨져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하나, 너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야? 정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하나는 여전히 정민을 바라보며 그저 눈을 깜빡였을 뿐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정민은 그 물체를 손에 쥔 채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털 속에서 발견된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느꼈다. 이 물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정민은 그 작은 금속 조각을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도 상처도 아니었다. 그 물체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마치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처럼 보였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정민은 그 물체를 눈앞에 두고 깊이 들여다보았다.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직감은 이 물체가 하나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나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정민은 하나의 눈빛을 바라보며 물었다. 하나, 네가 숨기고 있는 게 뭐야? 하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정민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의 과거가 무엇인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그날 밤 정민은 하나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다. 수의사는 하나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 후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개는 나이가 많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신 금속 조각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에게서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민은 수의사의 말에 의문을 가졌다. 다른 문제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 수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종종 나이가 많은 개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의 이전 주인이 이 개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역사나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 물체는 뭔가 고의적으로 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정민은 집에 돌아와 하나의 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금속 조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작은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다. 정민은 다시금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하나가 숨기고 있는 건 분명히 뭔가 있다. 과연 무엇일까? 며칠 후 정민은 하나의 과거를 더 알아보려고 결심했다. 그는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어 하나의 입양 기록을 조회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원래 유명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몇 년 전 어떤 집에서 버려진 개였다. 그 집에서는 하나를 정기적으로 돌보지 않았고 그 개가 어딘가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었던 흔적이 있었다. 정민은 그 순간 하나가 단순히 나이가 많고 외로운 개가 아니라 어떤 비밀을 안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다. 하나가 왜 내게 왔을까? 그 개가 내게 보여주려는 진실은 무엇일까? 그러던 중 정민은 하나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평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하나가 이상하게 행동했다. 평소처럼 평화롭게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가 불안한 듯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정민은 놀라서 하나를 따라갔다. 하나, 뭐가 있니? 하나는 급하게 소리를 내며 정민의 손을 잡아 끌었다. 마치 무엇인가를 경고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정민은 하나의 행동에 따라가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을 알아차린 거지? 정민은 하나의 불안한 행동을 따라가며 점점 더 깊은 의문에 빠졌다. 평소에 온순하고 조용한 개가 갑자기 이렇게 반응하다니 무언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나는 계속해서 앞서가며 뒷걸음질 쳤고 정민은 그 뒤를 따라가며 물었다. 하나,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거야? 그들은 동네의 작은 공원에 도달했다. 평소 같으면 하나가 좋아하던 곳이었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공원 안은 조용했지만 정민은 이상하게도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하나는 멈추어 서더니 꼼짝하지 않고 정민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그동안 본 적 없는 긴장감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하나가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고 싶어 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정민은 이 광경에 깜짝 놀라며 다가갔다. 하나,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는 하나가 파고 있는 땅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땅 속에서 반짝이는 금속이 보였다. 정민은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땅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은 바로 그 금속 조각과 비슷한 형태였다. 이건 또 뭐지? 정민은 그 금속 조각을 꺼내면서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그 조각은 바로 그날 발견했던 물체와 똑같은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두 배로 커졌다. 그 조각은 무언가 큰 그림의 일환처럼 보였다. 왜 하필 공원에서 이런 것을 발견한 걸까? 정민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르며 무언가를 직감했다. 갑자기 하나가 그 자리를 벗어나 뛰기 시작했다. 하나! 정민은 그를 부르며 급히 따라갔다. 하나는 그대로 공원 바깥으로 나갔고 정민은 그를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는 공원 뒤쪽, 사람이 거의 지나지 않는 오래된 골목길로 향하고 있었다. 정민은 그런 하나를 쫓으며 걱정스러워했다. 도대체 하나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지? 이 길은. 골목길은 매우 어두웠고 오래된 건물들이 대부분 버려진 상태였다. 정민은 하나가 쭉 달려가던 길을 따라가며 점점 더 불안해졌다. 골목의 끝에 다다르자 하나는 멈춰섰고 그 뒤로 정민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그곳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였다. 바로 오래된 공장 건물이었고 폐쇄된 문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정민은 주저하며 한 발짝 내디었다. 하나, 여기서 뭐가 있어? 그러나 그때 문 사이에서 묘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기계가 헐떡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정민은 긴장된 마음을 안고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다. 문이 조금씩 열리자 그 안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정민은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존재였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누군가가 아닌 거의 동물에 가까운 형태였고 그 몸은 불규칙하게 구부러져 있었다. 뭐야? 이게?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하나는 그 변형된 존재를 보고 더 이상 다가가지 않으려는 듯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정민은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이게 하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거지?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상황에서 어떤 설명도 부족했다. 이 존재가 그동안 숨겨져 온 비밀의 핵심일까? 정민은 그 형체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형된 존재가 그에게 다가오지 않자 그는 숨을 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겨우 깨달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뇌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게 뭘까? 왜 이곳에? 왜 하나는 나를 막지 않지? 그의 눈은 그 존재를 쫓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의 일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몸은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져 있었고 피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으며 눈은 깊고 암울한 검은색이었다. 그 모습은 정민에게 지나치게 실감나게 다가왔다. 하나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그 존재를 알았다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정민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게, 이게 무엇이지? 네가 알고 있는 거니? 그러나 하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정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다만 그 존재는 점차 그들의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다. 정민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는 그것이 단순히 낯선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의 핵심과 연결된 무엇인가라는 직감을 느꼈다. 그 존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다가갔다. 정민은 혼자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존재의 눈은 그를 놓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그 존재가 그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것은 정민을 그냥 쳐다보며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게 왜? 정민은 다시 한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불안과 공포가 그의 몸을 지배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그 존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때 하나가 고개를 돌려 뒷걸음질 쳤다. 그 모습은 정민에게 하나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주었다. 정민은 그 순간 깨달았다. 하나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 네가 뭔가 알고 있지? 제발 말해줘. 정민은 절박하게 물었다. 그러나 하나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하나는 그 존재의 눈을 한 번 더 쳐다본 후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정민은 망설임 없이 그 뒤를 따랐다. 둘은 한참 동안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졌으며 정민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골목길이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다. 그 길의 끝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하나가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더니 정민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다. 그때 정민은 하나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곳은 정민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곳이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건물의 지하실이었다. 하나, 여기서 뭐가 있어? 정민은 하나의 눈을 쫓으며 물었다. 하나는 다시 한번 그를 향해 돌아보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서 정민은 뭔가를 느꼈다. 하나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들은 지하실로 향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마다 정민은 그가 이 지점에 도달한 이유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민은 자신의 손에 쥔 금속 조각과 그 존재가 하나의 연결고리임을 이해했다. 정민은 하나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가며 숨을 참았다. 그가 느낀 압박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차가운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비좁은 공간에서 불튼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 미약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발소리가 울리는 곳은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뒤엉킨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하나 여기가 정말 이상해. 정민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나의 뒤를 따랐다. 하나는 계속해서 앞서가며 문을 열고 고요한 공간에 들어섰다. 그 안은 작은 방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어떤 이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각기 다른 크기의 상자와 흐릿하게 비춰지는 그림자들 사이에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정민은 그 상자 앞에 멈춰 섰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상자에서 나오는 음산한 기운이 그를 압도했다. 상자의 덮개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빛나고 있었다. 하나, 이게 뭘까? 정민은 손을 떨며 상자를 열었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 빛나는 물체가 그의 손에 닿았다. 그것은 작은 금속 조각 같았고 정민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정민은 질문을 던지며 물체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정민이 이전에 봤던 어떤 물체와 비슷했다. 하지만 그 물체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하나, 이 금속 조각을 왜 여기 두었을까? 정민은 하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나 하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하나는 상자 속 다른 물건을 건드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나,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정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하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자 속에서 물건을 찾았다. 잠시 후 하나는 작은 일기장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로 되어 있었고 표지가 가벼운 먼지로 덮여 있었다. 이건 뭐지? 하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정민은 그 속에 적힌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은 거의 마치 고대의 문자를 연상시키는 글씨체였다. 하나는 그 일기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건 우리의 가족과 관련이 있어. 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가족? 정민은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채 물었다. 하나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다. 이 일기장은 내 할머니의 것이야. 그녀는 어릴 적 이 집에서 살았고 이 집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했어. 그런데 이 일기장 안에는 하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민을 바라보았다. 이 안에는 내가 태어난 이유와 관련된 비밀이 숨겨져 있어. 정민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일기장 속의 내용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하나의 가족? 아니, 이게 말도 안 돼. 그럼 하나는? 그 순간 정민은 자신이 상자에서 발견한 금속 조각과 하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사이의 연관성을 직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뭔가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었다. 그 비밀을 풀지 않으면 이 모든 사건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지? 정민은 속으로 깊은 결정을 내렸다. 이 길을 끝까지 가야만 했다. 그 비밀을 풀어야만 했다. 정민은 하나의 말을 들으며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다. 하나의 가족과 그 비밀, 그리고 상자 안에서 발견한 금속 조각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대한 퍼즐의 일부였다. 하나, 그 일기장에 뭐가 적혀 있었어? 정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하나가 일기장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여전히 그 일기장에 집중하며 깊은 숨을 쉬었다. 내 할머니는 이 집에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이유와 관련이 있어. 하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녀는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을 알았어. 하지만 그 비밀을 깨닫고 난 후 할머니는 그걸 잊으려 했고 심지어 나에게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어. 정민은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졌다. 할머니가 숨기려 했다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 그 비밀이 하나의 존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모든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럼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민은 갈망하듯 물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는 잠시 침묵한 뒤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적혀 있었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는 말을 이으며 그 일기장 속에 적힌 단어들을 되새기듯 말했다. 정민은 그 문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럼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건 내가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어. 하나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정민은 조금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하나,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단순히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 비밀을 풀어야만 할 거야. 이 일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안함만 남을 거야.
하나는 정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결단을 내리듯 이 사건을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확신을 공유했다. 그때 정민은 갑자기 그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처음 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이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는 그때 집의 공기와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숨겨진 무언가를 알았다. 그건 불안한 감정이었고 그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다. 이 집에 뭔가 있던 거야? 정민은 말없이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때 하나는 정민을 불렀다. 정민, 여기 봐. 하나는 지하실 구석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아주 오래됨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금속 조각이 비춰졌다. 정민은 하나의 손길에 이끌려 그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낡은 문서가 한 장 있었다. 문서는 아주 오래된 것이었고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정민은 그것을 살펴보았다. 문서 위에는 이 집의 주인은 마지막 후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민은 혼란스러워졌다. 이건 무슨 의미야? 정민은 일기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하나는 침묵을 지키며 상자를 다시 닫았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서에 적힌 그 마지막 후손일지도 몰라.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서가 그들이 지금까지 풀지 못한 미스터리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생겼다. 그는 이 사건을 끝내야 했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야만 했다. 정민과 하나는 상자를 닫고 상자 속 문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 후손. 그 단어는 계속해서 정민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저 이름 모를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무언가 강하게 그들을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문서에 적힌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을 찾으면 이 집의 비밀도 풀릴 거야. 하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 속에 결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정민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오르지만 무엇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저 우연히 입양한 개와의 만남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하나, 우리가 이 집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아야 해. 이 문서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 집의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정민은 결단을 내린 듯 말했다. 우리가 단순히 비밀을 풀려는 게 아니라 이 집의 역사와 연결된 사람들을 찾는 거야. 그렇다면 이 집의 기록을 찾아보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하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이제 이 집의 기록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 집의 주인과 마지막 후손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정민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서재와 책장을 확인했다. 한참을 뒤지다가 그는 어느 한 책장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 매우 낡고 먼지로 덮여 있었다. 그 일기장을 펼친 정민은 첫 번째 페이지에 적혀 있는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할머니가 태어난 해와 일치했다. 하나, 이 일기장 좀 봐. 이 일기장은 너의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정민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일기장에는 이 집의 주인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 후손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정민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 이거 봐. 이 사람, 이 집의 진짜 주인으로 언급된 사람이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하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간 거지? 그 사람을 찾아야만 하는 거야? 정민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문서를 살펴보았다. 이 문서에 따르면 그 사람은 오래전에 집을 떠났다고 적혀 있어. 하지만 그가 떠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어. 정민은 일기장에 적힌 이야기를 계속 읽었다.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에 눈길이 갔다. 바로 그 주인의 떠난 이유가 적혀 있었다. 여기 있어. 이 사람은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막으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을 떠났다고 적혀 있어. 정민은 하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하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다. 이 비밀이 우리가 찾고 있는 마지막 퍼즐의 조각일까? 그때 그들의 눈앞에서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다. 정민이 일기장과 함께 앉아있던 자리에 갑자기 무언가가 떨어졌다. 그것은 오래된 금속 조각이었다. 정민은 그것을 손에 쥐며 다시 한번 놀랐다. 이 금속 조각은 바로 하나가 개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하나, 이거 그 금속 조각이랑 같아. 정민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비밀은 바로 이 금속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이 금속을 추적해야겠어. 이게 바로 마지막 단서일지도 몰라. 그들은 결단을 내리고 이 비밀을 풀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의미였다. 그 의미가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었다. 정민과 하나는 금속 조각을 손에 쥐고 그 물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 금속 조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정민은 그것을 여러 각도로 살펴봤지만 그 모양이나 질감은 아무리 봐도 평범한 금속 조각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직감은 그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했다. 이거 그냥 금속 조각 같지 않아. 정민은 금속을 돌려가며 말했다. 여기 보면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어. 이 문양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문양은 내가 할머니의 옛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 할머니가 이 집에 살던 시절 이 문양이 새겨진 작은 상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정민은 금속 조각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고 싶었다. 문양은 복잡하고 특이한 형태로 새겨져 있었다. 정민은 그것이 예술적인 장식뿐만 아니라 고대의 상징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그가 금속 조각을 비추는 빛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금속의 표면에 숨겨진 작은 틈이 있었고 그 안에서 빛나는 작은 조각이 보였다. 이거 봐. 틈이 있어.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 정민은 주의 깊게 틈을 열었다. 그가 손끝으로 금속을 조금 더 비틀자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종이에는 낡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하나는 정민의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민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안에는 세밀하게 적혀 있는 문장이 있었다.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 그자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정민은 말을 읽고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문장은 너무 이상해. 그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하나는 한참을 침묵하며 생각했다. 이거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야. 그자가 돌아온다는 건 누군가가 돌아온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이 집과 관련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집의 주인일 가능성이 있어. 정민은 금속 조각과 종이를 다시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분명히 어떤 예고 같아. 누군가가 돌아온다는 예고.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는 아직 알 수 없어. 그때 갑자기 하나가 정민을 쳐다보며 말았다. 혹시 이게 그 금속 조각과 관련이 있을까? 기억나? 개가 털 속에서 발견한 그 금속 조각. 그 금속도 똑같은 문양이 있었잖아. 정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맞아! 우리가 그 금속을 찾았을 때 그것도 같은 문양이 있었어. 그럼 이 금속이 전부 연결되는 거야? 하나는 잠시 고민한 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 집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비밀이 모두 이 금속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그 금속이 바로 이 집에 숨겨진 과거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어. 정민은 다시 한번 문서와 금속 조각을 살펴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말했다. 하나, 우리가 찾고 있는 그자는 바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집에서 어떤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 두 사람은 이 금속 조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찾고 있는 비밀은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 집의 역사, 그리고 이 집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겪어온 모든 것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금속 조각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찾는 거야. 정민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그 말에 깊이 동의했다. 이제 그들은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을 풀기 위한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로 결심했다. 정민과 하나는 금속 조각과 종이를 다시 한번 손에 쥐고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갔다. 그들이 생각한 바로는 이 금속 조각과 문양이 이 집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정민은 집의 오래된 서재와 창고를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곳은 과거 주인들이 자주 찾았던 공간으로 그들의 일기와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집엔 분명히 더 많은 비밀이 있을 거야. 우리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정민은 집을 다시 살펴보면서 중얼거렸다. 하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오래되고 낡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먼지 쌓인 책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았다. 하나는 한 권의 오래된 책을 꺼내들며 말했다. 이 책,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오래된 책들이 여기 있어? 그리고 왜 이 책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지? 정민은 그 책을 살펴보며 갑자기 책 속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여기 봐, 책 속에 문이 있어. 책의 뒷면을 열자 안쪽에는 작은 금속문이 숨겨져 있었다. 정민은 그 금속문을 열어보았다. 문은 고요하게 열리며 그 너머에는 좁고 어두운 계단이 내려가고 있었다. 이곳은 분명히 어떤 중요한 장소로 연결되는 길일 것이다. 하나, 이곳을 내려가자. 정민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하나는 조금 두려운 마음에 뒤따라갔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공기가 더 차갑고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드디어 그들은 작은 방에 도달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와 빈 서랍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한쪽 벽에 숨겨져 있는 작은 금속 상자였다. 상자는 낡은 상태였고 주위에는 오래된 먼지와 거미줄이 엉켜 있었다. 정민은 그 상자를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것일지도 몰라. 정민은 상자의 잠금을 풀고 안을 열었다. 상자 속에는 또 다른 금속 물건과 함께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 중요한 열쇠처럼 보였다. 이 열쇠는 분명히 다른 곳을 열 수 있는 열쇠일 거야. 하나는 금속 물건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분명히 이 집의 다른 방 아니면 다른 건물의 문을 여는 열쇠일지도 몰라. 정민은 그 열쇠를 손에 쥐고 다시 한번 그 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 옆에 있는 오래된 나무 벽에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 열쇠는 마지막 문을 여는 열쇠. 그 후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글자는 낡고 흐릿했지만 여전히 뚜렷하게 보였다. 우리가 찾고 있는 마지막 단서가 여기에 있나 봐. 정민은 열쇠를 손에 쥐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이 집의 진짜 비밀을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금속 상자와 그 안의 물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이건 분명히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이 열쇠를 어디에 써야 할지 알 것 같아. 정민과 하나는 이제 이 집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었다. 그들이 열쇠를 어디에 쓸지, 그 문이 무엇을 열게 될지, 모든 것이 점점 더 미스터리로 가득 차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이 발견한 이 열쇠가 이 집과 그 안에 숨겨진 고대의 비밀을 풀어낼 마지막 열쇠라는 사실이었다. 정민과 하나는 금속 상자에서 발견한 열쇠를 손에 쥐고 집안의 가장 어두운 방으로 향했다. 그들은 이 집에서의 마지막 단서를 찾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이 열쇠가 정확히 무엇을 여는지 알 수 있을까? 하나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바로 이 열쇠일 거야. 이 집에서의 모든 비밀은 이제 이 열쇠로 풀릴 거야. 정민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서재로 향하며 집의 각 방을 지나쳤다. 이 집의 벽과 문들은 모두 너무 오래되어 아무리 애써도 숨겨진 비밀을 찾기 힘든 듯했다. 하지만 이 열쇠를 찾은 후 그들은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드디어 그들은 집의 가장 깊숙한 곳, 오래된 창고 앞에 섰다. 창고의 문은 다른 어떤 문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다. 마치 이 문이 이 집의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다. 정민은 열쇠를 조심스럽게 문에 넣고 돌렸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그 뒤에는 숨겨진 방이 있었다.
방은 예상외로 깨끗하고 깔끔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처럼 보였지만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상태였다.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낡은 의자와 책상, 그리고 그 책상 위에는 무언가를 적어 놓은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이게 이 집의 주인이 남긴 일기장인가? 하나는 일기장을 열어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일기장이 우리에게 모든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정민은 그 옆에 앉아 일기장을 들여다보았다. 일기장은 오래된 종이로 작성되어 있었고 그 글씨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정민은 일기장을 넘기며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주인이 이 집에서 발견된 고대의 물건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고 그 물건들은 모두 하나의 중요한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 보세요. 정민은 하나에게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물건들은 고대의 마법과 관련이 있어요. 이 집이 바로 그 마법이 시작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놀란 눈으로 정민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마법과 관련이 있다고요? 정민은 일기장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과거 마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어요. 그들이 숨겨놓은 고대의 지식이 이 집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법은 이 집에서 자란 개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정민은 하나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은 그 노견도 그 마법의 일부일 가능성이 커요. 이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이 집에 숨겨진 마법의 열쇠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왜 그 개가 그 비밀을 숨기고 있었나요? 왜 이제야 그 비밀이 드러났을까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아마도 그 개는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마법은 결국 우리에게로 와서 이제 우리가 이 집의 비밀을 풀게 된 거죠. 정민과 하나는 그동안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커다란 퍼즐처럼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노견이 이 집의 고대 마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이제 그 마법의 진정한 의미와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두 사람을 향해 다가왔다. 무엇인가가 그들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무엇을 건드린 걸까요? 이건 단순한 집의 비밀이 아니에요. 정민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의 의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민과 하나는 이제 이 집의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